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도착했다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와 있네요. 성남공항에 도착을 했고 마중 나온 사람들이 이제 누구냐 항상 이게 또 관심거리잖아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대기 비서실장, 그리고 이진복 수석 요렇게 온 것으로 속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자, 2부 첫 번째 인터뷰는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제1야당의 평가 들어보고 국내 현안도 짚어보려고 민주당의 최고위원 모셨어요. 장경태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예, 어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사실은 다들 좀 열리기 어려울 거다 봤는데 장경태 최고위원은 조금 놀라셨죠? 그래도 설마 그래도 한중 간의 워낙 경제적 협력 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에 안 하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했는데요. 사실 뭐 예상대로 짧게 상견례 정도 하고 끝나서 너무 아쉽습니다. 네. 전체적인 총평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워낙 우리나라가 이번 정상회의 과정에서 한미를 강조했고 미국과 일본과의 공조를 많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채택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심지어 저희 우리나라 쪽의 입장에서 사실 인도태평양 전략까지 언급할 정도면 사실상 대중 이 압박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기 때문에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쾌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만났다는 것에 아주 작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났다는 사실에 이제 균형 외교를 해야 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해야 된다라는 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인데 이 지금 균형 외교가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뭐 아니면 이제 외교의 방향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순방을 통해서. 저희는 뭐 시작부터 한중 관계는 뭐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보고요. 당연히 남북 관계도 뭐 시작부터 많이 뭐 거의 진전이 없었고 지금 너무 이제 굴욕적 외교하는 게 아니냐. 예를 들면 지난번 순방 때도 48조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표현한다든지 한일 정상이 만나는데 국기조차 없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시다 총리의 불쾌감도 저희가 듣기도 했었고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일본에 대한 굴욕적 외교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고민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 협상 과정에서도 사실상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도 지소미아 협정 과정도 일본 측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을 많이 합의하고 왔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과거에 저희가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그런 어떤 이 대한민국 정부의 이득은 무엇이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명확하게 성과를 외교 순방의 성과를 이번에 오늘 귀국하셨으니까 대통령께서 국민께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대통령의 행보 못지않게 김건희 여사 행보도 이슈였어요. 뭐 이슈를 넘어서 상당한 논란까지 됐는데 지금 장경태 최고위원도 그 논란의 한복판에 서 계시더라고요. 상황 설명을 좀 해보자면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대신 현지 병원을 갔죠. 심장병 어린이를 만나고 그 사진이 공개가 된 건데 이 사진을 두고 장경태 최고께서는 빈곤 포르노 촬영을 했다. 이렇게 논평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에서 강한 이 비판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국가 서열 제1위의 김건희 여사를 공격한 혹은 비판한 대가가 이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도대체 포버티 포르노라고 하는데 빈곤 포르노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전에도 있는 용어고요. 논문에도 나온 용어고요. 이미 수차례 언론에서 많이 언급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처음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 지도부 측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소설, 영화, 사진, 그림 등을 통틀어 이루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 자체가 과연 그 단어 때문인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때문인지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어찌되었건 이 캄보디아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본인들의 국가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데 마치 92년도 소말리아 내전 당시에 오드리 헵번이 가서 했던 그런 모습들을 뭐 가난과 어떤 빈곤, 고통 등을 이 정말 묘사하는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래서 사실 이제는 좀 이제 30년 전의 그 사진이기 때문에 요즘 근래 들어서는 소위 이 여러 가지 발런티어 투어리즘이라고 해서 좀 가급적 자제하는 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캄보디아 측의 공식적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외교적 결례가 매우 심각하다. 캄보디아 쪽에서
어린이병원 방문하지 말아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 영부인들의 일정을 앙코르와트 사원을 방문해 달라라고 예, 요청을 예. 했다고 제가 외교부 차관에게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확인 받았고요. 어찌되었건 이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그 개최국으로서 여러 가지 앙코르와트 사원 등을 포함한 국가 이미지 쇄신을 위한 노력을 했을 텐데 그것보다 오히려 저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의 가장 뭐 가난한 가정을 가서 뭐 한다든지 한국도 방문하면 뭐 이 부산의 백스코라든지 이 광주의 이 광주 이 컨벤션 센터라든지 이런 데 좀 좋은 데를 방문하게끔 유도를 하죠.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마치 산골짜기에 정말 어려운 이 집들을 이렇게 가서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외교적 결례에 대해서 저는 좀 사과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 어려움, 이 아픔과 고통, 가난을 우리가 홍보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한 것이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태원 참사라는 국내 상황을 고려해서 배우자들 관광 코스 대신에 어려운 이들을 방문하기로 한 건데 순수한 봉사활동마저 무조건 비난하고 보는 민주당의 비뚤어진 심보가 드러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뭐 그 빈곤 마케팅을 지적하는 용어인 건 알지만 포르노를 찍는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이거 너무 인격 모독적이고 반여성적이다. 그냥 결례를 지적하는 것과 영부인이 빈곤 포르노를 찍었다라고 표현하는 건 좀 비판의 수위가 너무 다르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반여성적이라는 비판을 하셨던데요. 빈곤 포르노라는 이 단어 안에 어떤 반여성적인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들께서. 오히려 본인들이 전 설명 못 하실 거라 보거든요. 이 포르노그래피라는 단어 자체가 소설, 영화, 뭐 사진, 그림, 글, 사진, 영상을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그걸 가지고 마치 특정 영상만을 어떤 의미하는 듯한 말씀들을 본인들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과연 반영성적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태원 참사라는 걸 고려해서 뭐 관광 코스보다 이쪽을 택한 것이다. 근데 그걸 좀 무리하게 좀 비난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회의 개최국의 의사를 가장 존중하는 것이 의전 5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문화의 다양성도 존중해야 되고요. 개최국의 의사도 존중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영부인의 행보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하는데 과연 개최국의 요청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굳이 불참하고 단독 일정을 또 수행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심지어 왜 그런 공개 일정을 사전에 기자들의 취재를 충분히 요청을 한다든지 취재를 충분히 제공하고 나서 했어야 되는데 왜 굳이 그럼 비공개 일정을 자꾸 이렇게 공개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비공개로 해놓고 나중에 사진만 이제 뿌리는 그러면서 본인들이 것이? 미담이라고 주장하는데 셀프 미담은 미담이 아니죠. 아하. 아무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장경태 최고위원한테 사과, 그리고 최고위원직 사퇴, 또 국회 윤리위에 제소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과, 사퇴 응할 생각 있으십니까? 글쎄요, 저는 오히려 제 3자들은 좀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김건희 여사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만약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예. 저도 유감 표명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의 의사도 없이 제 3자들이 자꾸 이렇게 뭐 본인들이 불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어찌됐건 제소 요건에도 성립하지도 않다고 보고요. 어찌됐건 이 단어 자체가 충분히 사전적 또 여러 학술적 용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이 만약 제소 요건이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사과할 의사가 없습니다. 본인이 너무 내가 불쾌했다. 뭐 이런 경우면 몰라도 그렇죠. 국민의힘 얘기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 자,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만나고 있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한테 사과를 요구한 인물이 한 분 더 있습니다. 요새 좀 사과 요구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당사자가 나오셨으니까 이 질문까지 갈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청담동 술자리 의혹 그거 김의겸 의원이 가짜뉴스 뿌리고 이재명 대표가 있는 회의에서 장경태 의원이 이 가짜뉴스를 공개적으로 상영했다. 공당이 저질 음모론에 올라탔다.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에 동석했다고 주장하는 첼리스트의 음성 녹음을 제가 공개를 했는데요. 예. 이미 이제 김의겸 의원님이 법사위 질의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질의를 했는데
저는 여러 가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을 검증하고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국가가 균형과 견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좀 그 질문을 김 의원님이 했다고 해서 그걸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속 좁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아니면 아니다, 네. 맞으면 맞다, 그냥 말씀하시면 그걸로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 그걸 왜 음모론을 펼치시냐, 왜 던지시고 마시냐라는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 국회와 이 행정부가 감정 싸움 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화는 나실 수 있으나 좀 더 속 좁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 듭니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지금도 생각하세요? 신빙성의 뭐 유무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보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예, 예. 이 국회의원은 이 공익 신고 또는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고 그 부분을 검증할 의무가 또 있습니다. 저희가 공익 신고 기관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질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제보가 들어오면 오고 그것을 질문할 수 있죠. 질문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이. 근데 제보가 들어온다고 다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신빙성이 있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믿는 것을 질문을 하게 되고 또 물었을 때 그 당사자가 강력하게 아니라고 부인을 하면 그러면 사실은 그 다음 자리에서 그 의혹을 다시 꺼낼 때는 재반박의 추가 증거를 좀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반박을 했는데 추가 증거 자료 없이 또다시 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틀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뭐 하루 전 이제 질의 과정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제가 이야기한 장관께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반박을 하셨으면 저는 뭐 그런 이유는 없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 김의겸 의원님도 여러 가지 정황이나 여러 가지 제보들이 종합적으로 아마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판단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또 지금도 남아있는 제보와 또 의혹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아직까지는 좀 더 미궁의 사건으로 좀 남겨뒀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 뭐가 있는데 지금 안 뭐 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뭐 이제 알고 계신 건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그 김의겸 부분은 의원이? 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제 물론 이제 또 말씀하셨듯이 검증을 충분히 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빙성을 확인한 이후에 공개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이제 그런 제보가 들어온 예, 상태에서 질의를 하셨고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장관이. 저도 충분히 그 의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증인이라고 녹취가 나갔던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휴대폰 포렌식 해보니까 그 시간에 영등포 있었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김의겸 의원이 뭔가 약간 잘못된 제보를 받은 건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뭐가 더 있다고 지금 그러세요? 뭐 일단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뭐 그걸 다 부인하기에는 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생각이 있으세요? 한 장관한테? 글쎄요, 저는 의원이 장관에게 질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김의겸 의원님이 사과를 하신다면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참할 의사는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이제 정리가 돼야 되고. 저도 그럼 그 이후에 되겠죠. 진실이 확인되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경태 의원 사실은 최고위원이면서 당내 정치혁신위원장도 맡으셨어요. 어제? 네, 저번 주 금요일 날. 저번 주 의견했습니다. 금요일에. 네. 그 지금 여러 개 좋은 직책들, 높은 직책을 많이 맡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들도 지금 많이 받고 계시는 상황인 건데 이것도 상당히 민감한 건데 또 제가 정치혁신위원장이자 최고위원이 나오셨으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네요. 뭐냐면 그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명단을 이제 온라인 매체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또 어제 하루 종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장 최고위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이 이태원 참사 사건이 사회적 참사이지 개인의 실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의 애도를 받을 만큼 충분한 자격과 예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의 이 사회적 참사를 살펴보면 93년도 서해회리호 사건 292명, 94년도 성수대교 붕괴 31명, 또 95년 삼풍백화점 502명, 또 이 03년
이 대구 지하철 192명, 또 2014년 세월호 304명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 희생자들의 또 피해자들의 명단이 공개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결코 개인의 잘못 때문에 이런 희생이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와 정부가 책임져야 되고 또 전 국민의 애도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는 많이들 공감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희생자 명단이 유족 동의 없이 공개가 된 부분, 요 부분이 지금 쟁점인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저희 민주당에서 공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온라인 매체에서 공개한 부분이 있는데요. 더 탐사와 민들레. 네, 그래서 이 온라인 매체에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유족의 동의를 전부 다 받았으면 너무 좀 좋았겠다. 뭐 이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다만 그렇게 따지면 반대로 정부에서는 그럼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정부가 가장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고 또 애도 기간을 일방적으로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유가족들의 동의 없었다고 합니다. 분향소 이 조문 글자 없는 조문 리본 또 이 사고 표현, 이 참사가 아닌 사고 표현, 이 희생자가 아닌 이 사망자 표현 등에 그리고 이 위패도 없는 분향소는 처음 봤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애도 기간 5일이든 합동 분향소 설치든 그것 또한 유가족의 동의 없이 정부가 강행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도 그럼 명확하게 우리가 지적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명단 공개가 유가족 동의가 필요하다면 그렇죠. 분향소 설치도 동의가 필요했던 거 분향소 아니냐? 설치하는 이 구성에 대해서 예. 분향소를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설치할지를 논의했었느냐? 유가족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죠. 아니 고인들의 의사와 유가족들의 의사 없이 자기들 멋대로 일방적으로 분향소를 차리는 게 말이 되나요? 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먼저 좀 본인들이 좀 더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측도. 지금 이제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배후설 이 유가족 명단 공개에 대해서 제기했는데, 그러니까 명단 공개 분위기를 조성한 게 민주당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분위기도 저희가 압수수색 당하나요? 뭘 잘 모르겠는데 분위기를 조장한 건 민주당은 아니고요. 전 국민들께서 희생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들을 들으시면서 많은 애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명단을 공개하라는 쪽, 공개하지 말라는 쪽, 또 유족의 동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쪽 다양하게 있을 네. 거라 보고요. 그 다양한 의사표시 중에 저는 이 온라인 매체가 좀 공개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문제 있다고 보시는 거죠? 유가족 동의가 빠졌던 건. 아쉽다,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배후설은 말도 안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고. 뭐 저도 저희 지역의 유가족분들의 연락처를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혁신위원장 맡으셨어요. 이제 젊은 국회의원이시고 또 최고위원이고 굉장히 지금 중책을 여러 개 맡고 계셔서 우리 정치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